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던 동부 하르키우 주를 탈환했습니다. 대반격 작전의 성공이죠. 남부 전선도 헤르손 탈환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소강 상태에 있긴 하지만 동부 바흐무트 시와 도네츠크 지역과 슬로비안스크 남부의 헤르손주 전선에 일대에 피 튀기는 공세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의 사기가 충천한 우크라이나 군은 하르키우 탈환을 굳혔다는 증거로 전략상 중요한 두 거점인 이지움과 쿠피안스크의 재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방어선을 돌파해서 루안스크 쪽으로 반격을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수세에 몰린 러시아군 전황과 러시아 국내외 사정을 중심으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반격을 가속화하고 있는 헤르손 전역은 우크라이나군이 스니후리부카 일대의 러시아군 방어선을 타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헤르손 전선의 훌레츠강의 교두보를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19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도하를 막으려고 플레츠크 강의 상부의 수문을 파괴해서 범람을 시도했는데요. 실패로 돌아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동부 전선에 있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우크라이나 반격 작전의 승리 후에 잠잠한 소강 상태가 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공격이 멈춘 게 아니다. 다음 단계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지움, 발라클리아, 쿠피안스크, 하르키우를 해방시켰다. 마리우폴, 멜리토폴, 헤르손도 완전히 해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도네츠크, 호울리우카, 루한스크, 장코의 얄타 이렇게 말하면서 도시 하나하나를 들어서 탈환을 다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반격 작전에서 러시아군이 놓고 도망간 T-90 탱크 63억 정도의 가치를 지닌 이 어마어마한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형 탱크를 비롯해서 엄청난 노획물을 얻는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449가 넘는 시체 집단 매장지가 이지움에서 발견됐다고 세르게이 볼비노우 하르키우 지역 경찰 수사국장이 영국 매체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급히 패주하면서 민간인을 집단 살해해서 매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말 충격을 주고 있죠. 매장지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민간인의 시체가 대부분인데요. 손발이 묶이고 고문한 흔적이 밝혀져서 러시아의 만행에 다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신들 가운데는 군복을 입은 시신 등 러시아가 자국 군대 부상병을 살해해서 같이 매장하고 도주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민간인 매장지는 3월에 키이우 부근 부차 지역, 그리고 4월 위성사진을 통해서 확인했던 마리우폴에서 발견된 무더기 매장터. 그러나 러시아는 분명한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민간인 집단 학살 만행, 그런 혐의를 매번 부인해 왔습니다. 드미트리 크레므린 대변인은 19일 우크라이나가 제기하는 의혹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말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이런 거짓말은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상응하는 죄과를 받게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피아간에 많은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포함한다면 엄청난 살상이 이번 전쟁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전쟁의 책임은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 측에 있다.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대국민연설에서 러시아군이 매정된 이들을 향해 재미삼아 총을 쐈다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469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부차에서 저지른 짓을 이지움에서 반복했다. 부차 그리고 이제 이지움이라면서 러시아는 어디에나 죽음을 남긴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분격해서 말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이 하르키우 패배는 전황의 변화는 물론이지만 국제 질서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푸틴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내부는 하르키우 패배를 놓고 책임 공방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패배의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하는데 누가 질 것이냐? 결국 푸틴 대통령 자신인데 그 대신 쇼이구 국방장관이 져야 하는 게 아니냐. 친러 블로거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 ISW 미 전쟁연구소가 보도했습니다. 지도부 내부의 변화는 알 수 없으나 아직 쇼이구가 책임을 진다는 그런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패전에 책임이 있다고 쏟아내는 공개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러시아의 일부 선출직 공무원인 구의회 의원들이 반역자 푸틴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스몰린스코 구의 구의회 의원인 이들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해 러시아 안보와 국민에 해로운 영향을 끼쳤다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 하원, 즉 국가두마에 대통령 탄핵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푸틴 대통령의 특별 군사작전 개시 결정은 러시아 안보와 국민에게 해로운 일이며 반역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문을 작성한 니키타 유페레프 의원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을 것이고 이 작전을 중단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요청은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말 속에 처벌이 무서워 말할 수 없지만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깨우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청원에 서명한 지방 대표가 점차 늘어났다고 미 CNN이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의 사임 요구 청원에 지금까지 47명이 서명을 마쳤다면서 그들의 숫자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청원에서는 우리 러시아 지방 대표들은 푸틴 대통령의 행동이 러시아와 국민들의 앞날에 해롭다고 믿는다 라며 우리는 푸틴이 러시아 연방 대통령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추진이 실제 푸틴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반대하고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그 용기 있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적극 지지자인 체첸 공화국 수장 람잔 카디로프마저 러시아군의 하르키우 철수를 두고 러시아의 실수가 분명하다라며 비판적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장에서 체첸군은 문제가 많습니다. 9월 18일 헤르손 기차역에서 체첸군과 FSB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속 군대가 체첸군과 전리품 분배를 문제 삼아 서로 총질을 했다는 워싱턴 보도가 있었고요. 러시아 국내에서도 체첸군과 러시아군의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체첸의 푸틴에 대한 충성도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러시아로서는 앞으로 체첸군을 조종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사랑받는 아티스트인 러시아 연방 공로예술가, 인민예술가인 알라 보리소브나 푸가초바가 비판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상적인 목표를 위해서 우리 소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 여기에 나는 반대한다며 푸틴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 조지아 대통령 살로메 주라비치빌리는 이지움 전투에서 대량의 민간인 집단 무덤이 발견되었다는 보도에 러시아에 대해서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지움 주둔 러시아 병사가 남긴 편지가 공개되었죠. 건강이 악화되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육체적으로 양심적으로도 지쳤기에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 임무 완수를 거부한다. 기타 자식이 태어났다. 가족 결혼식이 있었음에도 휴가를 거절당했다는 불평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이 편지들은 그들이 남긴 군화, 전투복 속 소지품과 함께 발견되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9월 15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많은 무기를 잃어버린 러시아는 전쟁에 필요한 무기 생산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전차 등 무기에 들어가는 주요 정밀 부품이나 전자기기 등은 서방으로부터 그동안 주로 수입을 해왔는데 서방의 제재로 생산이
급감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더구나 20일 개막한 유엔 총회에서 미국 등 서방이 현재 미, 영,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5개 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데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임 이사국에서 그냥 둘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퇴출하자는 안보리 개편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세계 평화와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 러시아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이죠. 더 나아가서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전쟁의 판도가 확실히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면서 러시아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푸틴 대통령은 21일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30만 명 규모로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앞으로 몇 달 안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어서 러시아가 직면했던 많은 문제를 이것을 통해서 반영한 것이다. 별 수 없는 카드다. 이렇게 ISW는 보도했습니다.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은 이날 오전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적 통합성 안에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나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동원 조치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특수작전이 아니라 진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러시아 예비병력은 총 250만 명인데 그중에 30만 명이 우선 징집된다고 러시아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총동원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8세에서 65세까지 출국 금지, 동원 대상자에게는 채무를 면제해 준다느니 등등 동원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핵 협박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24개 도시에서는 벌써 반전 시위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체포자가 400여 명에 이릅니다. 동원령을 피해 해외로 탈출하려는 러시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연방 편입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미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돈바스의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는 물론이지만 남부의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이 4곳에 러시아 연방병합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래 11월에 예정된 연방국민투표가 앞당겨지는 것이죠. 앞서 이곳의 친러시아 행정부 수반들은 오는 23일에서 27일 러시아 연방 편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일제히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승인을 요청해달라는 청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진격에 당황해서 러시아 연방에 빨리 가입돼서 러시아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신변이 위태롭다고 하는 그런 의도이겠죠. 러시아로서는 이들 지역을 서둘러 연방에 합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전쟁 명분 쌓기입니다. 탈환을 위해서 반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러시아 자국 영토 침공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특수작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전쟁을 한다는 명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내놓은 대응책은, 그리고 푸틴이 내놓은 대응책은 결국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 사용입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를 발표하는 연설에서 서방이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에 개입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서방에 대한 경고, 압박이 명확해졌다는 것이죠. 전쟁은 확대되고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서방은 러시아의 동원령을 강력 규탄하고 있으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들이 역사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침묵을 지키는 국가는 제국주의에 공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절망한 푸틴이 위험한 핵게임을 벌이고 있다. 비판했으며 교황도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푸틴이 통제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때문에 모든 서방 국가가 긴장 속에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흔한 말로 푸틴이 이성을 잃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EU는 러시아 동원령의 맞불 작전으로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대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합의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동원령과 합병 투표를 유엔 헌장 위반으로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핵을 사용하지 말라 푸틴에게 경고했죠. 만약 핵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2차 대전 이후에 어느 것과도 다른 모습으로 전쟁의 국면을 바꿔놓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했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보느냐는 WABC 라디오 질문에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 역시 비슷한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레리 잘루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지난 7일 한 현지 매체 기고문에서 특정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전술핵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대반격작전 성공 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의 소셜미디어 연설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일간지 칼럼에 실린 내용입니다. 러시아, 너희가 가스, 물, 음식으로 협박하면 그것 없이 우리는 살겠다. 어두움, 갈증, 배고픔이 너희에게 굴종하는 것보다 견딜만하다. 그리고 우리는 끝내 가스, 빛, 물, 음식도 되찾을 것이다. 그것도 너희의 도움 없이. 이 연설문을 영국의 더 타임스는 우리 시대의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시적이면서도 단호한 정서가 담겨 수십 년간 명문이라고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각 국가별로 맞춤 연설로 협력을 이끌어내곤 했죠. 미국에는 우리는 매일 9.11 테러와 진주만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영국에 대해서는 숲에서 들판에서 거리에서 계속 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차 대전 연설을 패러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전후에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배우겠다고 했죠. 수십만 명의 젊은이의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 이 무모한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기를 기대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구였습니다.